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지방 도시에 사는 여성이에요. 디자인과를 나와서 의류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제가 디자인하고 만든 옷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만나는 남자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어요.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볼 용기가 생길지는 모르겠네요. 사연을 들어보니 저처럼 남자에 대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감을 얻고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됐어요. 실은 제가 아예 결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식장 잡고 혼수 준비하고 결혼 2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남자가 뒤통수를 때리는 바람에 파혼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웨딩 플래너 업체에 위약금을 내고 혼수 준비했던 걸 물리느라 애를 먹었었죠. 하지만 금전적 손해보다 더 마음이 쓰린 건 역시 배신감인 것 같아요. 파혼을 한 건 벌써 2년이 되어가네요. 저는 그 사람하고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면서 만났어요. 같은 지역이고 제 작업실이 있는 곳과 그 사람 원룸이 멀지 않은 데에 있어서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사귄 건 한 1년 반 정도였고 바리스타 자격증 빨리 딴다고 동네 아는 언니 카페에 쉬는 날에 가서 같이 열심히 연습하다가 정이 들었었네요.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지만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게 시험날 아침 늦잠을 자서 너무 늦게 온 거 있죠. 좀 어이없기도 하고 멍하게 당황하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축하해요, 혜리씨. 나도 꼭 따고 싶었는데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네요. 고마워요. 근데 찬우씨는 바리스타 자격증 왜 따요? 전부터 궁금했어요. 회사도 이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 다니지 않아요? 저야 심심풀이 겸 나중에 혹시라도 써먹을 때가 있을까 싶어서 따놓는 건데 혹시 카페 같은 거 열 생각 있어요? 맞아요. 실은 회사 관두고 창업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동네 작은 커피집까지 엄청 많은 거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직접 돈 버는 일 해보고 싶어서요. 회사가 저랑 잘 안 맞아서 전부터 많이 생각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도 못 볼 줄은 몰랐네요. 다음에는 꼭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나중에 붙으면 꼭 한턱 쏠게요. 그렇게 저희는 더 가까워지고 제가 1급을 딸 때 그 사람은 2급을 땄어요. 저도 30이 넘었고 남친은 저보다 3살이 많으니 당연히 결혼을 생각할 나이라서 저희는 만나면서 종종 결혼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이야기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20대 후반에 남자를 한 명 만났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 집 재산을 손대고 싶어 해서 손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사실 저와 여동생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아빠 이렇게 셋이에요. 엄마는 제가 대학 졸업 후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 굉장히 지쳐 보이시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갖고 있던 재산으로 건물 3개를 사서 세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이제는 어디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구나. 세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니들 이모가 원래 부동산 큰손이잖니. 이모 도움으로 괜찮은 건물들을 산 것 같아서 이모도 건물 사는데 내가 복채 겸 돈 보태줬는데 괜찮지? 아빠 돈 쓰는 건데 뭘 우리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근데 아빠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병원에 가봐야지. 아니야, 괜찮아. 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지쳐서 그래. 아무튼 이해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빠는 몇 달 후부터 인지 기능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아빠의 뇌가 전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때 저와 제 동생 앞으로 건물을 한 채씩 넘겨주셨어요. 남은 한 채는 팔아서 아빠 요양원 비용하고 저희 증여세 내라고 주셨고요.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며 만나던 남자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이러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가 주신 건물 말이야.
그거 리모델링해서 더 비싸게 팔아.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면 훨씬 나을걸? 실은 내가 괜찮은 종목들을 꽤 알고 있거든. 그게 싫으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자. 돈은 굴려야 되는 거야.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수익도 나누면 얼마나 좋냐? 저와 여동생한테는 아빠 일이 엄청 충격이라 건물을 받았다고 해서 좋지도 않았는데 아주 지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눈에 불을 켠 걸 보니 너무 정이 떨어져서 한바탕 싸우고 헤어졌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저는 저에게 건물이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동생도 그 남자가 어떻게든 돈 빼먹으려는 걸 보고 몸서리 쳐진다고 하더니 어디 가서도 돈 있는 척 안 하거든요. 같은 동네에 이모 건물하고 부동산이 있어서 저희가 이모 친척인 걸 아는 사람을 몇 명 보긴 했지만 우리 앞으로 건물이 한 채씩 있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이모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돈 앞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일이야.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혜리 너 또 그러다가 네 돈만 노리는 그런 녀석 만나면 어떡하니? 너네 둘 다 나중에 결혼할 남자놈 생기면 꼭 나한테 먼저 보여라. 제 전남친의 만행은 이모한테도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런 사정이 있기에 저는 결혼 이야기에 시큰둥했고 남자는 자기가 싫은 거냐고 발끈하기까지 했어요. 혜리 너 혹시 나한테 마음 없냐? 그냥 재미삼아 만나는 거냐고. 나만 진지한 건가? 맨날 혼자 마음 쓰게 되니 그것도 좀 짜증난다. 오빠가 싫은 게 아니라 결혼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사실 지금 돈 한창 벌 때잖아. 결혼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려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건 차차 이야기하자. 그럼에도 남자는 자꾸 결혼 이야기를 했고 저도 비혼주의자는 아니었고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서였는지 점차 남자가 말하는 대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해갔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 마음을 굳혀갈 즈음 남자는 문득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혜리야, 너 지금 작업실 월세 얼마야? 뭐 이 동네 시세대로 내는 것 같아. 보증금 까먹고 그런 일은 없는 거지? 그런 적은 없는데 왜 그러는데? 아, 나도 이제 슬슬 창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영업자들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조사 중이었어. 마침 네가 자영업자이기도 하니까 물어봤지. 그럼 가게 때문에 빚은 없는 거네? 은행 대출은 많아? 내 경우에는 대출 갚을 거 조금 있긴 한데 그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야. 자기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 여자 쪽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고 남자도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는 것 같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도 저는 아직은 제 경제 상황을 모두 오픈하는 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물이 있고 동생하고 이모도 건물주라는 이야기는 쏙 빼고 하지 않았고요. 전 남친 일도 그렇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제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함부로 오픈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남자도 저한테 자기 자산에 대한 건 시시콜콜 이야기한 적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가 창업 준비를 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고 여겼어요. 또 제가 빚이 있으면 자기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걸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뭐 전부 제가 넘겨짚은 거긴 하지만요. 사실 남자는 제가 자기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계산했던 거였는데 말이죠. 남자는 얼마 안 가서 가게를 계약한다며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모가 부동산을 하고 있었지만 굳이 남자한테 우리 이모한테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들어가니 이미 남자가 들어갈 가게의 건물 주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사인하기 전에 저한테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가게 시세 같은 건 여기 다 비슷해. 크게 문제 될 것도 없고 진짜 문제는 오빠가 가게 인테리어 시공 맡길 곳이나 원두 받아올 곳 기계 설치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런 거에서 잘못하면 호구되기 쉽지. 이 가게는 그럴 일 없어.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 아줌마가 계속 저를 빤히 보다가 이러는 거였어요. 아가씨, 혹시 땡땡 부동산 조카 아니야? 거기 여자 사장님 이선영 씨 맞지? 저희 이모를 아세요? 아우, 알다마다. 여기랑 그 부동산이랑 내가 제일 많이 거래하는데. 내가 아가씨 부동산에 온 거 몇 번 봐서 익숙한데. 아가씨는 나 생각 안 나? 그러고 보니 뵀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몰라 뵀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누구야? 이 사람하고 아주 친한 것 같은데? 아, 그게요. 저는 이모한테도 아직 남친에 대해 정확히 말한 적이 없어서 얘기를 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그때 남친이 먼저 나서더라고요. 네, 제 여자친구예요. 저희 결혼할 거고요. 어머, 그랬구나. 몰랐네. 계약을 하고 나온 남친은 저한테 따지듯 말했어요. 이모가 부동산 하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니, 이모님한테 갔으면 마음도 놓이고 헐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내가 가게 찾느라 엄청 신경 쓴 거 알잖아. 이건 우리 일이니까 그랬지. 사실 이모가 아신다고 해도 별로 다를 거 없어. 여기나 이모 부동산이나 그렇게 멀지 않아서 나오는 가게들도 비슷할 거야. 그런가? 나는 또 조카 사위 될 사람이라고 하면 더 싸게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하며 입맛을 다시는데 그 모습이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았어요. 이모도 자기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쉽게 되겠어? 우리 이모한테도 얄짤 없어. 그럼 혜리 너는 내가 카페 여는데 좀 보태줄 수는 있어? 너 저번에 말하는 거 보니까 빚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랑 직원 2사람 이렇게 일하는 게 다잖아. 내가 그렇게 네 재정이 어떤지 물어보는데도 넌 대답만 하지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더라. 내가 처음 사업하는 거니까 당연히 도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좀 서운하더라고. 아, 그랬어? 미안해. 오빠가 일단 시작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하여간 짠순이. 너 가끔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돈 문제는 철저하고 짜더라. 저는 남친이 섭섭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결혼도 하기로 했고 나중에라도 사업을 하다가 힘이 들면 도와야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엄마도 살아계실 때 아빠가 자금으로 힘들 때에는 갖고 있던 폐물을 팔기도 했고 엄마 앞으로 된 시골 땅을 전부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었거든요. 부부라면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혼 이야기를 시작한 단계이고 아직은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이모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이모, 나 이제 그 사람한테 내 재산이랑 이모랑 동생도 건물 있다고 말해도 되려나? 안 그래도 그 사람 카페 열면서 내 도움 은근히 바라는데 내가 그런 거 일절 반응 안 하니까 좀 서운한 것 같더라고. 예, 아서라. 사람 결혼식장 손붙들고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랬다. 결혼식 하고 났어도 모를 세상이야. 그래서 아예 혼인신고도 살아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이잖아. 이제 막 결혼 얘기 꺼낸 지 예비 신부한테 도와줄 생각 없어 보인다고 서운해한다. 나는 좀 그렇구나. 지켜봐라. 너 전에 태웠던 거 잊은 건 아니지? 그래 언니. 나 사실 언니가 그 사람하고 카페에서 같이 바리스타 시험 보기 전에 연습하는 거 봤는데 그다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더라고. 야, 그건 너무 넘겨주고 궁예하는 거잖아. 언니, 사람이 인상이라는 게 왜 중요한데 평소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는 얼굴에 나오는 거야. 아무튼 난 그닥인데 결혼은 언니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생각해봐. 이모와 동생은 남자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고 가까워진 사람이라 그런지 자꾸 좋게 보고만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남자가 전화를 해서 느닷없이 자기네 집에 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너 얼른 인사 오라고 하셔. 이번 금요일 어떠냐고 하시는데 너 괜찮지? 너 금요일 일 끝나고 별일 없잖아. 금요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너무 빠르지 않아?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데?
준비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지. 엄마 아빠한테는 너 올 거라고 했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시간 끌면 뭐 할 거야? 빨리 양쪽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진행시키는 게 낫잖아. 그렇게 남친이 갑자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바람에 저는 얼떨결에 남자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아우, 어서 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네. 남친 어머니가 현관 앞에 나와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남친 아버지도 잘 왔다며 제 인사를 받으셨어요. 제 집안 사정은 남친도 알고 있었고 그걸 부모님께 미리 다 말씀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은근히 뼈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30좀 넘긴 했어도 그래도 우리 애랑 3살 차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여자 나이치고 젊은 건 아니지만 말이야. 나는 네가 자영업 한다고 해서 막 억세고 그럴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래 보이지는 않는구나. 어디 나가서 소개할 때 그냥 의류회사 다닌다고 해도 되겠어. 하긴 전에는 회사를 다녔어서 그런가? 막내라는 사람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하네. 회사를 계속 다니지 왜 그만뒀어?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고 해도 자영업자하고 회사 다니는 거는 벌써 이미지가 다른데? 요즘은 전하고 달라서 그런 생각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옷 만드는 게 막일도 아니고요. 오빠도 카페 하려고 회사 그만뒀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순간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 표정이 되더니 이내 남친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카페야 그래도 고상하잖아. 좀 수준 있어 보이지. 근데 옷은 아무리 잘해도 그냥 옷장사라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 아우, 내가 나이 먹어서 생각이 이렇다. 나는 그저 좀 아쉬워서 한마디 한 것뿐이야. 그 정도는 혜리도 잘 알지 엄마. 혜리 그런 거 마음에 드는 애 아니야. 그치 혜리야? 네 어머니. 어떤 뜻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싹싹하고 마음도 넓구만. 하며 남친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남친 어머니가 저희 이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모님이 부동산을 하시면 주변 상권은 아주 잘하시겠네? 듣자 하니 우리 찬우 가게 얻은 건물 주인하고도 친한가 보던데 우리 찬우가 도움 받을 일이 꽤 많겠어? 라며 싱글벙글하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니들 결혼할 때도 괜찮은 집 가격 좀 잘해서 계약할 수 있겠고 아,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서로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된다니까. 네, 이모 저희 집 사는 거는 좋은데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찬우가 지금 창업하느라 돈 들어갈 때가 여간 많은 게 아니거든. 너도 자영업을 하니 알 거 아니냐. 우리 집 양반은 그저 회사 다니다가 평범하게 퇴직한 사람이라서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고 나도 집에서만 곱게 살아서 장사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오거든. 그러니 찬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계속 들어가고 하는 거 뒷받침하다 보니까 우리도 얼마 있는 게 없구나. 네가 어떻게 집 하는 건 돈을 좀 더 보태면 좋겠는데. 너도 지금 네가 좋아하는 찬우 오빠 얼마나 신경 쓸 거 많은지 잘 알잖아. 네가 많이 내는 게 손해 같아도 결국 살다 보면 한 집 식구 되는 거잖니. 그러니 이모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괜찮은 집으로 잘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집은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남자 버는 것도 빤했고 퇴직금도 얼마일지 계산이 됐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가게 하나 차리면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 자기들 형편이 집 구할 돈 내주기 어려우니까 이리저리 돌려서 말하는구나 싶어 알겠다고 했어요. 제 대답에 남친과 남친 부모님은 얼굴에 화색이 다 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 집을 잘 다녀왔고 남친은 자기도 바로 이모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모가 다음 주 쉬시는 날에 시간을 잡았어요. 남친은 이모한테 아주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했고 이모도 남친 섭섭하지 않게 대접을 잘해서 보냈죠. 뭐 열심히 살려는 의욕도 있어 보이고 나쁘지는 않구나. 하지만 동생은 계속 저한테 잘 알아보라고 했어요.
언니, 나 사실 예비 형부 완전히 못 믿겠어. 내가 궁금해서 가게 얻은 데 가봤거든? 가게 공사 중이라 다들 바쁜데 혼자 저만치 떨어져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 내가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는 척하며 들어봤는데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은데 완전 쎄하더라고. 예비 형부 혹시 양다리 이런 거 아니야? 잘 알아봐. 그러자 이모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런 기색은 없었는데. 그리고 여자랑 통화할 수도 있지. 친한 사람이면 더 그렇고. 결혼한다고 갑자기 다른 여자들하고 다 연락 끊고 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볼게. 근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저도 일 때문에 남자랑 통화하고 대학 남자 동기나 모임 친구인 남자들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으니까요. 동생은 제가 전 남친과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더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남친 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는구나. 작업실이라서 굉장히 삭막할 줄 알았는데 웬만한 사무실보다 더 잘해놨네? 직접 보니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긴 하네. 그런데 말이야, 니네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했지? 저는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상견례와 결혼식에 오실 수 있나 물어보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아마 상견례랑 결혼식은 참석 못 하실 거예요. 많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시거든요. 나중에 저랑 오빠 둘이서 인사만 드리러 갈 생각인데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딸 결혼하는데 못 보시니 그것도 참 안타깝구나. 그런데 말이다, 그 병원비는 네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거니? 그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지는 않고? 그건 아빠가 갖고 계신 걸로 많이 해결하셔서요. 언젠가는 제가 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찬우 막 사업 시작하는데 너무 여기저기 신경 쓰면 힘들잖아. 부모가 자식 일에 이 정도는 마음 쓰이는 게 당연하지 않니? 너도 내가 이런 말 한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해해요, 어머니.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 이해심인 것 같다. 그래, 사람이 갖춰진 게 없으면 마음 씀씀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야. 참 은근히 사람 깔아뭉개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싶었지만 저 정도 잔소리 가지고 발끈하지는 말자는 마음에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리고 상견례 후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어째 남친 쪽 태도가 전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남친은 계속 이모가 우리 신혼집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모님이 집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상견례 때도 이모님이 집 해주신다는 말을 안 하셨다고 좀 언짢아 하셔. 이모님하고 집 문제 얘기해봤어? 집을 이모가 왜 해줘? 그냥 좋은 집을 소개해 주실 수는 있지. 상견례 날에도 시어머니 좋은 집 소개해달라고 하셨고 이모도 내가 제일 깨끗한 신축으로 알아봐서 우리 보여준다고 하셨잖아.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 친정 부모 대신인 분으로서 집은 제게 맡겨달라고 하실 거라고 믿은 거지. 안 그래도 어머님이 오빠가 집 사는데 돈 많이 못 보탤 것 같다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그건 내가 하겠다고 한 거지 이모가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잖아. 이모가 해주길 원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왜 사람 헷갈리게 해? 아니 그 정도 말했으면 웬만하면 해주지 않나?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짠순이인가 했더니 니네 엄마 쪽이 그런가 보다. 뭐? 지금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아니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 집 사는데 돈 못 보태시는데 우리 이모가 집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아 됐어. 내가 창업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괜히 신체 촬영하고 그렇다. 네가 집을 마련해봤자 얼마나 괜찮은 걸 하겠냐. 남친은 이 말을 중얼대며 혼잣말처럼 했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하지만 못 들은 척하고 집은 내 수중에 있는 돈에서 수준에 맞게 하겠다고만 했죠. 안 그래도 남친 어머니가 식장도 잡기 전에 혼수부터 보러 다니자며 저 일도 못하게 여기저기 끌고 다녀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자기는 돈이 없다며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서 저한테는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 화가 났다가도 남친이 카페 오픈 준비하느라 바쁜 걸 보면 제가 이해심이 없는 것 같아 참고 넘어가기를 반복했어요.
집 문제도 남친이 카페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짜증을 내나 보다 하며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 했고요. 그러다가 이모가 좋은 집이 나왔다며 저랑 남친이 언제 보러 갈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남친한테 집 언제 보러 갈 거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남친은 확인을 하고도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카페 공사 때문에 바쁜가 싶어서 작업이 끝난 다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이모님이 보여주신다는 집이 아파트니 빌라니? 아파트예요. 27평대이고요. 27평? 그래? 일단 좀 미루면 안 되겠니? 내가 몰랐는데 내 친구 중에 아들이 부동산 하는 애가 있다는 거야. 걔 말로는 신축 준공 떨어지고 역세권인 아파트 괜찮은 거 나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집은 그쪽에서 보여주는 거 보고서 결정하자. 어머니, 그럼 이모님이 보여주시는 집도 봐두면 좋지 않을까요? 거기 아파트를 언제 보러 가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결혼하고 들어갈지 못 찾으면 어떡해요. 이제 결혼식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이다. 어떻게 이모님은 지금까지 집을 못 찾으셨다니? 니네 이모님 기다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집을 사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뜸을 들인대니? 이모도 좋은 집 찾아주시려다가 그러신 건데요. 이해를 해주셔야죠. 아, 모르겠고 아무튼 일단 안 본다고 해. 뭐 30평 넘는 것도 아니고 고작 27평짜리 소개해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었는지 원. 그것뿐 아니라 남친은 웨딩 플래너와 약속한 것도 자꾸 어기고 전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혼수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볼 때만 문자를 했고요. 뭔가 수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문득 동생이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남친이 길에서 어떤 여자랑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였죠. 여자랑은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는 거라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괜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남친이 기니 할 얘기가 있다며 갑자기 밤늦은 시간에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꽤나 심각해 보였어요. 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너랑 생각보다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나는 그래도 네가 아버지는 저렇게 되시고 어머니도 없으니 자기가 꿀리는 거 알고 집 정도는 괜찮은 거 해올 줄 알았는데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좀 지겹더라. 연애할 때야 서로 편히 만나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아니잖아. 너 같은 애랑 붙어 살아서 언제 돈 모으고 언제 편하게 살겠냐? 까딱하다가는 내가 네 아빠까지 뒤치다꺼리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 그런 인생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 엄마도 그러셨어. 네가 살면서 돈 진짜 안 내놓을 것 같다고. 그리고 옷이나 만들어 팔아서 어느 세월에 돈 모으냐고. 엄마 말씀이 맞다 싶네. 사람이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순간인 것 같아. 와, 진짜 황당하다. 그래서 그동안 내 문자 전화 다 씹고 잠수 타고 있었구나. 어쩌다가 카페 공사하는데 가봐도 코빼기도 볼 수 없었던 거 나 피한 거였어? 인간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냐? 솔직히 말해서 니네 이모가 부동산 사장이라고 할 때 조금은 기대했어.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진짜 현금 많은 부자들 많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조카 사위 본다는데 자기 죽은 언니 조카면 더 애틋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집 하나 해주겠다는 말을 안 하냐? 엄마도 그러더라. 얼마나 손이 작으면 겨우 27평짜리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보러 가라고 하냐고. 거기서 질렸어. 저는 또다시 남자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 손까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앉아 있었어요. 남친도 남친 어머니도 제가 돈이 없는 줄 알고 이러는데 저한테는 쥐고 있는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봤죠. 그래? 정말 이유가 그게 다야? 우리 이모가 집을 안 사줬어? 오빠, 그것만 가지고 이런 거 아니지? 우리 이모가 처음에 집 안 사준다고 할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 오빠 다른 여자 생긴 거지? 사실 내 동생 혜주가 오빠 길에서 통화하는데 여자 목소리 들렸대. 맞지? 다른 여자 있지?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밀어붙이니 남친은 술술 불더군요.
그래, 사실 몇 달 전부터 만나게 된 여자 있는데 걔는 고급 한정식 가게 운영해. 한 달 수입은 너는 비교도 안 돼. 1층 전체를 다 쓰는데도 자기가 가져오는 게 1,000원 된대. 그런 애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럼 그걸 싫다고 해? 엄마도 너보다는 걔가 훨씬 고급스럽고 나으니까 당장 접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물러서라. 아, 양다리를 걸치셨다? 와, 뭐 이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나? 그걸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불대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너는 인간이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도 없니? 그걸 결혼 약속까지 하고 상견례까지 한 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너 이런 인간이었어? 와, 얘 본색 드러내는 거 봐라. 이제 아주 막 나가네. 내가 너보다 3살이나 많은데 너 그리고 양심은 니네가 없지. 감히 제대로 된 재산도 없으면서 멀쩡한 집안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 집도 안 해주면서? 정말 엄마 말대로 막리라면 상스럽다더니 아닌 척 숨기고 있었네. 수연이는 이러지는 않아. 진짜 걔는 애가 됐더라. 저는 남친이 무심코 내뱉은 여자 이름에 어째 감이 오는 게 있었어요. 여자 이름이 수연이야? 고급 한정식집하고? 건물 1층 전체 다 쓰고? 그래, 거기가 유명하긴 한가 보다. 너도 아는 거 보니. 너 같은 애는 비싸다고 벌벌 떨려서 밥 한 끼 제대로 가서 사 먹지도 못하는 그런 데다. 왜? 넌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그 여자 만나고 그 여자가 너 좋다고 결혼하자고 했는데도 내가 아파트를 사주나 안 사주나 지켜보다가 안 해주니까 나랑은 파혼하고 걔랑 결혼하겠다는 거네. 아, 마음대로 생각해. 아무튼 내 뜻은 전했으니까. 웨딩 플래너도 정리하고 혼수 예약한 거 있으면 그것도 물리던지 네가 이고지고 살던지 알아서 해. 저는 그 마지막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컵에 있던 물을 남친 얼굴에 확 뿌리고 일어났어요. 더한 것도 해주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너 딱 기다려. 아주 뼈 마디마디 때려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카페를 나가는데 남친은 뒤에서 저한테 싸가지 없다, 인성이 더럽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에 오는 내내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인간하고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고 수치스러웠거든요. 밤새 잠을 못 자며 마음 정리를 한 저는 그래도 이게 다 제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하니 결혼 전에 저 인간들 본성 알고 더 나쁜 일 안 당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는 그 한정식 식당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수연 씨가 자리에 있나 확인하고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그 한정식 집이야. 내가 정말 손 돌려서 밥도 못 사 먹을 가격인지 보러 왔는데 너도 올래? 안 오면 수연 씨한테 내가 자기소개 좀 하게. 야,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가? 대체 거기는 어떻게 알고 간 거야?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10분도 안 돼서 온 게 진짜 바람처럼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 카페에서 보통은 15분은 걸릴 거리였는데요. 저는 남친이 달려오는 걸 보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수연 씨를 찾았어요. 남친은 아주 불이 나게 들어와서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야, 제발 조용히 나가자. 어? 부탁이다. 내가 잠시 미쳤었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자 카운터에 있던 수연 씨가 우리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연 씨가 한 말에 남친은 완전 하얗게 질렸고요. 어머, 우리 젊은 건물주 혜리 씨, 오늘 밥 먹으려고 왔어? 찬우 씨, 혜리랑 아는 사이예요? 어떻게 둘이 같이 있어? 수연 씨 이 인간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길래 내가 이 인간 정체 알려주려고 왔어. 여기 이 사람 나랑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하고 웨딩 플래너까지 잡고 혼수 장만하고 집도 보러 갈 뻔했거든. 근데 우리 이모가 집을 안 사준다니까 나랑 파혼하고 수연 씨랑 결혼한다고 하네? 수연 씨가 나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은 거 얻어준다면서. 나도 이 인간한테 속을 뻔했는데 수연 씨도 속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 인간하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정말 수연 씨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뭐라고? 정말 혜리 씨네랑 상견례까지 했단 말이야? 찬우 씨, 이거 지금 설명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남친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제자리에서 발까지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친한테 이렇게 말했죠. 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 나 여기 앞건물 사장이야.
건물주라고. 네가 짐 될까봐 걱정한 우리 아빠가 아프기 전에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우리 아빠 건물 있던 거 나랑 내 동생한테 나눠주시고 이모 건물 사는 것도 보태주시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 아빠 병원비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소연 씨하고는 나이도 같고 둘 다 자영업하고 비슷한 처지라 알게 됐어. 이 근방 우리 또래끼리 몇 달에 한 번씩 날 잡아서 만나거든. 넌 그걸 몰랐겠지. 너 기억 안 나니? 우리가 바리스타 연습했던 카페가 저기잖아. 내 건물에 있는 거. 너도 여기 근처 돌아다니다가 수연 씨 알게 됐을 거고. 나한테 했던 것처럼 친근하고 사근사근한 척하며 다가갔겠지. 좋다라고 돈 욕심 없고 사업하려고 애를 쓰는 순진한 사람처럼 가면 쓰고. 내가 너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다시는 여기 발도 못 붙이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나오자 남친은 저와 수연 씨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야, 너 건물 있는 거 왜 말을 안 했어?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나랑 다시 얘기 좀 하자, 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인간 뺨을 한 대 올려치려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그 인간 뒷무릎을 팍 걷어차더라고요. 남친은 아파 죽는다고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요. 바로 수연 씨였어요. 수연 씨는 씩씩대면서 남친을 노려봤어요. 나쁜 놈, 파렴치한 놈. 너 이 동네에서 또 여자 누구 치근덕대기만 해. 내가 진짜 끝까지 가서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혜리 씨, 우리는 나중에 봐요. 나도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와 수연 씨는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은 남자를 놓고 각자 헤어져 제 갈 길로 갔어요. 저는 그날 저녁 이모와 동생한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고 파혼하게 됐다는 말을 했어요. 언니, 내가 뭘 했어. 그 인간 여자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언니 다른 데는 똑똑하더니 왜 그렇게 남자는 잘 믿냐? 그러게, 내가 네 말도 안 듣고 결혼할 뻔한 거 하늘에 계신 엄마가 안 된다고 막아주셨나 봐. 이모, 괜히 마음 쓰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너 그런 막장 집안에 안 간 게 어디냐? 너야말로 마음 잘 다스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똥 밟았다 생각해버려. 진짜 똥 같은 인간들 아니겠냐? 그렇게 저희 파혼 이야기는 일단락 됐어요. 웨딩 플래너 업체에 계약한 거 돌려받지 못한 것과 혼수 취소하는 게 좀 번거로웠고 주변에도 결혼 안 하게 됐다고 알리는 게 창피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나은 거다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한테 연락하고 찾아오며 미안하다, 다시 잘해보자라고 했지만 제가 다시 찾아오면 내가 낸 위약금 받아내겠다고 하니 두 번 다시 걸음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돈 받아내느라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 보느니 그냥 제가 손해보고 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인간들은 끝까지 아주 말종 같은 모습만 보여줬고요. 남친은 카페를 열긴 했지만 이미 건물 상인들 사이에 양다리 걸치다가 간봤다는 게 소문이 다 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보증금만 까먹다가 결국은 가게를 빼고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랑 수연 씨 있는 데에 무슨 낯짝으로 있겠어요. 자기도 장사 제대로 못하고 손해볼 텐데 말이죠.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즐겁게 하면서요. 당분간은 이대로 지내면서 아빠 가끔 찾아뵙고 이모와 동생과 함께 잘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